자, 전체적인 흐름 한번 판정 먼저 하고 시작해보고요. 설명을 하면 요래요. 함수라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모든 x에 대해서 y가 딱 하나씩 대응이 돼야 돼요. 대응이 안 돼도 안 되고요. 2개 이상의 대응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생각해보면 x에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 k 지나가면 k 플러스 1이 딱 하나씩만 결정이 되는 그래프죠. 이런 애는 함수라고 볼 수 있다. 또 밑에 화살도표로 보면 1, 2, 3에서 a, b, c, d로 가는 함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f,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1이 a, f2가 b, f3이 b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불러줄게. 얘를 x의 집합을 정의역, y의 집합을 공역, 그 다음 선택받은 함수값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대응이 되기 때문에 하나에서 두 개로 가는 것도 없고 안 가는 것도 없으니까 함수가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있는 함수들의 종류를 쭉 구분해 보시면 일단 대응은 x랑 y가 대응만 되어 있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식이 하나만 있으시면 아무거나 하나라도 되어 있으시면 무조건 대응은 될 수 있어. 자, 그런데 함수가 되려면 아까 설명을 했지만 모든 x에 대해서 빠짐없이라는 소리죠. x가 하나씩만 대응됩니다. 2개 이상도 안 되고 안 대응돼도 안 된다 이 얘기야.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1대1 함수라는 개념인데 1대1 함수의 정의식을 보시다시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이제 우리가 흔히 y는 fx로 잡기 때문에 우리가 y1은 fx1, y2는 fx2로 하자. 함수니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배우명 대치에 보면 나오는 말은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y1과 y2가 같으면 x1과 x2도 같다. 오케이? 그러면 같은 y에 대해서는 같은 x만 대응이 되어 있지. 그쵸? 그러니까 y 하나에 x는 최대 한 개만 대응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 2개가 달라버리면 같은 y에 대해서 서로 다른 x가 대응된다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기억하시기로는 얘는 이제 y도 하나다. x가 한 개씩만 대응이 되셔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대응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로 치역과 공역이 같다. 자, 근데 치역이나 공역이나 모두 집합이죠. 집합이니까 서로 같다라는 말은 공역이 치역의 부분 집합이고 동시에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앞서 봤으면 알겠지만 원래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려면 공역의 모든 원소가 치역의 원소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리고 공역의 모든 원소, 즉 모든 y가 fx, 즉 치역이다. 치역은 함수값의 집합이라 했죠. 그러니까 어떤 x의 함수값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정의는 공부를 했으나 시험장에서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구분하는 내용은 정의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함수식을 주고 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고, 함수식을 주더라도 자, 정의역이 잘 주어지시면 그래프든 화살도표든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으니까 화살도표 또는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인지 대응인지를 구분하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화살도표에서 그래프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화살도표에서 주어진 함수가 대응인지 함수인지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를 구분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자, 될 수 없는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정확히 어떤 정의역 또는 공역이 원소 때문인지를 찾으시면 이유가 조금 간단해져요. 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1은 A로 2는 B로 2는 C로 3은 C로 이렇게 된다 칩시다. 그럼 얘는 함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왜 함수가 될 수 없냐면 함수의 정의에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y에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원소는 2죠. 2. 이 2라는 친구를 보시면 B에도 한 번 대응되고 C에도 한 번 대응이 됐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중복 대응된 정의역의 원소라고 합시다. 자, 얘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없냐면 함수의 결격사유입니다.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얘는 대응이지만 함수는 아닌가. 오케이? 비슷하게 한 번 더 해봅시다. 밑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그림을 바꾸셔가지고 그래, 그럼 1은 이번에 A로 2는 이번에 B로 대응이 되고 3은 대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모든 X가 Y에 대응된다라는 정의의 함수의 정의에 어긋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미대응된 정의역의 원소가 됩니다. 얘도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될 수 없는 사유예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두 가지. 첫째, 중복 대응된 X. 두 번째, 미대응된 X.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함수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대응일지언정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야. 됐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다 어디서 판단이 끝나냐면 정의역에서 판단이 끝나는 거고 Y쪽은 거들떠볼 필요도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수인지가 없거든. 오케이? 자, 그 다음 얘기는 1대1 함수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를 그릴 건데 요거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되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면 1은 A로 2는 B로 3도 B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드디어 이 관계식을 함수라고 써줄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가 1대1 대응이 되지 못, 1대1 함수가 되지 못한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얘. 그렇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복 대응된 공역의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중복 대응된 y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있으면 왜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볼 수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명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1대1 함수 정의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대1 함수에서만 성립하고 함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쵸? 그럼 우리 지금 이 노란색 영역 보세요.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아닌 이 영역에서는 1대1 함수의 정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거짓이에요. 얘가 참이었다면 안으로 들어갔겠지. 그치? 근데 P이면 Q에다가 거짓이면 그 부정 명제가 참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x1과 x2가 다르지만 fx1과 fx2인 x1, x2가 존재함을 보이시면 되죠.
그게 뭐죠? 얘들 둘입니다. 2랑 3은 다르지만 F2랑 F3이 같아져 버렸지.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명제 얘기 복습까지 적용하시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가면 이제 1대1 함수의 정의를 맞춰서 그릴 겁니다. 1은 A로, 2는 B로, 3은 C로 대응되는 당연히 함수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얘는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를 못해요. 이유는 뭐냐?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이 함수 보시면 공역은 A, B, C, D죠. 근데 치역은 A, B, C만 함수값의 집합이 되지. 됐니? 그죠? 그러면 공역은 요만큼만 된다는 거다. 치역은. 그럼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뭐 때문에 서로 달라지냐면 이게, 그쵸? D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은 서로 다른 집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D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거냐면 이 대응된 공역의 원소라고 할 거예요. 얘가 있으시면 1대1 함수일지언정 1대1 대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최종적으로 안에 최종적으로 들어와 있는 1대1 대응이라는 걸 보면 미대응된 x도 없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대응된 x나 중복 대응된 x나 미대응된 y나 중복 대응된 y가 모조리 없죠. 하나라도 있으면 1대1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화살표의 생각을 할 때는 얘 때문에 1대1 대응은 못 돼. 얘 때문에 1대1 함수가 되지 못해. 얘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어 라는 결격 사유를 체크를 해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실용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화살표에서 확인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을 하는 내용은 또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더 빠르게 체크할 수 있게 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함수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체크할 때는 우리가 수직선 테스트라는 걸 체크를 할 거야.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있으시면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세로로 수직선을 잘라보시면 이 수직선과 함수가 반드시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오케이? 얘는 수직선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수직선을 이렇게 잘라보면 x 하나에 y 좌표가 2개 되어되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중복 대응된 x가 되니까 함수의 결격사유라서 이건 함수가 아니야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수직선 테스트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1대1 함수인지 체크는 당연히 수직선 테스트를 통과한 애들 중에서만 하는 거야. 함수 중에서 이번에는 1대1 함수를 체크하시려면 수평선으로 잘라봅니다. 이렇게 잘라요. 그랬을 때도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만약에 옆에 있는 2차 함수처럼 어떤 수평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자, 여기를 x1 여기를 x2로 하시면 x1과 x2가 다르지만 fx1과 fx2는 같아 보이죠. 이거 1대1 함수의 정의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제일 헷갈리는 거는 1대1 대응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우리가 대각선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정의역과 공역으로 만든 직사각형을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가로지르는 단조함수로 그려주셔야 돼요. 먼저 단조함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가 됐어요. 1대1 함수가 되면 잘 봐봐. 이런 식으로 증가해서 감소가 바뀌는 지역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싹 올라오기 시작하시면 이 부분에서 수평선 테스트를 하면 무조건 걸리겠지. 그쵸? 따라서 1대1 함수의 그래프 특징은 계속해서 증가만 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감소만 해야 돼. 증가 감소의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합쳐서 단조 함수라고 합니다. 단조롭게 증가만 한다고 해서 단조 함수, 단조롭게 감소한다고 해서 단조 함수, 단조 증가 함수와 단조 감소 함수로 구분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단조 함수라고 불러주고 1대1 대응은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각선을 가로지르면서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는 단조 함수로 그려주시면 1대1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정의역이 A부터 X가 B까지예요. 공역이 C부터 Y가 D까지 가죠. 그럼 첫 번째는 뭐라 했지? 정의역과 공역으로 만든 직사각형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직선이 x 이퀄 a고요. 세로로. 그렇죠? 요 직선이 세로로 x 이퀄 b입니다. 그럼 이만큼의 영역이 x가 a부터 b까지니까 정의역이겠지. 됐나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y 이퀄 c고요. 여기가 y 이퀄 d면 이만큼의 공간이 뭐겠어요? y가 c에서 d 하인 공역이 되겠지. 그럼 얘들을 가지고 노란색으로 지금 뭘 만들었냐면 직사각형을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주려면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계속 단조 감소하거나 계속 단조 증가하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이런 애들은 자동으로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증명을 해줘야지. 먼저 대각선을 가로지르지 않는 즉 봐봐.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한쪽이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다면 가로변을 지나거나 세로변을 지나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가로변을 지난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 만남이 요 지점이 X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C에서 B 사이에 있을 때는 요 범위를 말하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쌤, 이 위에 있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공역 밖에서 정의된 거는 함수값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역에 포함되지 않는 함수값은 치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에는 대응되는 y가 없습니다. 그쵸? 대응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은 뭐가 되냐면 미대응된 정의역의 원소가 되고요. 이런 게 있으시면 애초에 뭐가 될 수 없냐면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함수도 아닌 거야. 그냥 대응인 겁니다. 반면 이렇게 내려오시면 지금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수직선 테스트를 해도 한 번씩만 만나고, 그렇죠? 근데 얘는 수직선 테스트라면 여기까지는 만나는데 여기 오시면 함수값이 없어지잖아. 얘는 그런 것도 없이 다 만나주니까 함수죠. 그 다음 뒷부분 보시면 수평선으로 체크를 하셔도 모든 y에 대해서 x가 하나씩만 대응되기 때문에 1대1 함수까지는 돼요. 됐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근데 그 사이 어딘가에 1라는 값이 존재를 했다고 치죠. 이 상황이면 그러면 자 공역은 확인해 볼까요? 공역은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C부터 D까지라고. 그치? 근데 실제로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움직이지 못했냐? 이까지밖에 움직이지 못했어. 그러므로 치역을 그려보시면 y는 C부터 y가 이까지밖에 가지 못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 봅시다. 이만큼
이만큼이 생겨서 얘들 둘은 같아지지 않고요. 얘는 비대응된 공역의 원소로 나가버리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에 위배되니까 1대1 대응이 되지 못합니다. 얘는 그냥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 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으니 우리는 정확히 꼭지점을 지나는 대각선으로 방향을 그려주셔야 1대1 대응이라고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 가지 함수 분류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몇 가지 특수한 함수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한 함수들이라 하면 상수 함수와 강등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상수 함수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등 함수는 반대로 아무거나 괜찮아요. 자, 상수 함수는 이런 거지. 점심 메뉴를 정합니다. 내가 딱 정해줘. 떡볶이가 있어. 라면 있고, 김밥 있고, 뭐 국밥 있고, 많겠지. 근데 얘는 이미 답을 얘는 오로지 국밥으로 정해지네요. 상수함수. 무슨 말이냐? 답이 정해지니까 떡볶이 먹자고. 야, 씨, 떡볶이 오늘 떡볶이 먹고 2,000원도 못하면 뜨끈한 국밥에 떡볶이 다 나오는데 그래? 그러다 그 다음 날 한단 말이야. 라면 먹을래? 야, 라면 먹을 바에 2,000원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김천 갈래? 야, 김천 갈 바에 국밥 먹을래? 그래, 국밥. 이게 상수함수입니다. 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국밥이야, 얘는 함수값이. 됐지?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도 안 들어. 듣지 않고 무조건 국밥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친구들 원래 국밥이라고 하죠. 국밥에 충성한 친구들. 그럼 이제 얘는 종류가 몇 개 있겠냐? 당연히 여기에는 국밥에 충성한 친구도 있고 똑같은 비율로 야, 그 돈이면 김밥에 충성한 친구도 있고, 그치? 아버지가 농심 라면에 충성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 자, 얘들은 종류가 예를 들어서 정의역 메뉴판입니다. 공역도 마찬가지로 메뉴판이겠죠. 그럼 메뉴판에 메뉴가 n개 있어. 그럼 상수 함수는 몇 종류 존재하죠? n개 존재하는 거야. 국밥만 먹는 애, 라면만 먹는 애 정해져 있잖아. 메뉴당 한 개씩. 오케이? 자, 이게 상수 함수입니다. 반대로 상대 함수는 줄 데가 없는 애야. 얘는 무조건 아무거나 오케이야. 야, 떡볶이 먹을래? 그래. 라면 먹을래? 그래. 김밥 먹을래? 그래. 국밥 먹으러 갈래? 그래. 그냥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집어넣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만 합니다. 오케이? 얘한테는 물어보나 마나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 말고 이런 친구가 되는 게 나중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하루만 이제 같이 또 국밥 먹자 그치? 야, 너 돈가스 먹으러 갈래? 그래? 이 새끼는 왜 이러지? 야, 내가 살게. 그래? 하면 된다고. 근데 이런 친구한테는 어떤 호의도 별로 않습니다. 그쵸? 자, 얘가 바로 무슨 하냐?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정의역 공역이 정해지면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항등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자고 하는 게 여기 있어야 돼. 됐지? 얘가 이 놈들은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지금부터 돈가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오케이? 내가 물어보는 것 중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분하시면 그래프를 그리면 상수함수는 떡볶이를 먹자 그러든 라면을 먹자 그러든 국밥을 먹자 그러든 뭘로 정해져 있어? 무조건 국밥.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떡볶이 먹자 그래도 국밥, 라면 먹자 그래도 국밥, 국밥 먹자 그래도 국밥. 오케이? 상등함수는 어때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이렇게 생긴 y = x 형태의 그래프겠지. 됐니? 자, 얘는 이름을 붙여서 ix라고 붙여줍니다. 상등함수는 i로 보통표현을 해요. 오케이? 상수함수는 함수식이 어떻게 됐을까? fx는 국밥. 오케이? 상수함수겠지. 됐니? 자,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가 극단적인 케이스죠. 얘는 뭐의 일종이냐면 함수까지만 들어오고요. y는 x는 당연히 1대1 대응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함수 끝. 문제 풀고 합성함수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선 문제 풀기 전에 교재를 좀 보면 114쪽부터 보시면 자, 1대1 함수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쵸? 밑에 해석해서 대우명 배치하고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아니라 화살도표 그리고 그 옆에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 미대응된 영역이 존재하고 이런 내용 114, 115에 싹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넘겨보시면 116, 117에는 오늘 배웠던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항등함수 i는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입력값과 출력값이 동일하며 하나만 하는 대응이다. 적어두셨고, 상수함수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입력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출력한다 라고 적혔죠. 그렇죠? 여기까지 다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118쪽 보시면 함수인지에 판정하는 수직선 테스트, 1대1 함수집 판정하는 수평선 테스트, 1대1 대응인지 판정하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테스트까지 그림으로 다 그려뒀어요. 물론 설명이 판서에 한 것처럼 자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20, 121호는 여러분들 판서 위주로 정리를 했을 거고, 우리는 122, 123에 있는 함수의 개수는 사실 간단하게만 생각을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어차피 우리가 경우의 수 단어에서 다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1번 볼게요. 124쪽에 함수인 것을 골라라. 자, 1번 함수인가요? 그쵸, 1번이 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뭐만 보면 된다 했어? x만 보면 돼. y의 대응 형태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보시면 함수가 되지 못한 이유는 1, 2, 3, 4 중에 누구 때문이야? 4 때문이야. 얘가 뭔데? 미대응된 x이기 때문이죠. 3번은 함수가 되지 못한 이유는 1, 2, 3 중에 1 때문이야. 얘는 중복대응된 x 때문이죠. 4번 역시 4 때문인데 4가 중복대응된 x이기 때문이에요. 5번이 함수가 되지 않으니 2 때문이고 2는 미대응된 x가 되기 때문이지. 그쵸?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번은 수직선 테스트를 했을 때 통과하는 건 1번밖에 없습니다. 그쵸? 2번, 3번, 4번, 5번은 수직선 테스트를 했을 때 2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나오니까 위에서는 저 화살 도표에서의 판정법, 밑에서는 그래프에 대한 판정법, 그림 그려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3번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3x 마이너스 1이야. 자, 얘는 x가 2 이상 x가 2 미만일 때, 자, f에 3 마이너스 루트 5, f에 루트 5 보시면 3 마이너스 루트 5는요 무조건 2보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대입되시는 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함수값이 나오겠지. 됐니? 그죠? 왜냐? 왜 3 마이너스 루트 5가 2보다 작냐? 아닌디. 그치? 그러면 이항하시면 1은 루트 5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밑에 f 루트 5는 2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개 빼달라고 했죠? 그럼 답은 1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루트 5로 적어주시면 되겠지. 4번 볼게요. 자연수의
집합 n에서 자연수 집합 n으로의 함수 f가 3의 x제곱을 1의 자리 숫자로 라는 정의를 했을 때, 그럼 봅시다. 3의 x제곱을 나열을 해보시면 자연수만 해보겠지. 3, 9, 27, 81, 244, 729 이런 식으로 1의 자리 숫자는 3971, 3971 요 4개만 들어오게 되죠. 그치? 따라서 치역을 구하면 치역은 3이랑 9랑 7이랑 1만 들어옵니다. 모든 원소의 합은 이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5번이에요. x를 정의역으로 하는 fx가 x제곱이고 2x 플러스 15일 때 f 꼴 g가 되도록 하는. 자,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이 2x 플러스 15가 되도록, 즉 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5가 0이 되도록, x는 5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세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3, 5 두 개만 만약에 그려주시면 f 마이너스 3이 9고요, f5가 25죠. 그쵸? 등이 제곱이니까. 근데 g에도 대입하시면 2배 해서 15 더하면 9, 2배 해서 15 더하면 9지.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이게 f인지 g인지 구분도 안 되죠. 그치? 그러면 f와 g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므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을 구분하시면 마이너스 3이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 함수값이 서로 같으니까 같은 함수. 그쵸? 그 다음 얼마를 집어넣어도 5만 집어넣어도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 함수값이 같으니까 같은 함수. 둘 다 넣으셔도 같은 함수가 되겠지. 따라서 가능하게 하는 정의역은 여기 3개입니다. 오케이? 집합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함수값이 모조리 같다. 6번 봅시다. 1대1 대응인 것은, 자, 먼저 수직선 테스트에서 4번 탈락. 맞지? 함수가 아니야. 그죠? 수평선 테스트 통과할 수 있는 거는 2번, 3번이네. 맞습니까?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 치역은 양의 실수만 체크가 되죠?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달라서 정답은 3번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1대1 함수인 것과 1대1 대응인 것을 골라주시면 기억번은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도 되죠. 니은은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못해. 왜? 3이 미대응된 공역의 원소야. 미대응 y야. 7번은 디귿은 1대1 함수도 될 수 없죠. 왜? 1이 중복된 공역의 원소야. 따라서 1대1 함수인 거는 뭐? 기억과 니은. 1대1 대응인 것은 기억. 오케이? 됐지? 요거 하나씩만 체크하시면 틀려요. 1대1 함수를 니은, 1대1 대응을 기억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1대1 대응이면 자동으로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됐니? 해주시고, 자, 8번 갑시다. 얘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함수를 세팅을 해달라는 건데, 정역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공역을 0부터 3까지네. 이때 음수 x, a에 대해서 ax 플러스 b가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부터 설정을 해보자. x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y는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됐니? 오케이? 그럼 대각선을 가로지르는 단조함수를 그려주면 1대1 함수가 된다라고 아까 공부를 했는데, 그쵸?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음수라는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단조롭게 감수하도록 연결해 주시면 돼. 그럼 ax 플러스 b는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셔야겠지. 즉 0,3을 지나고요.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3이어야 돼.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3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든이?
뭐라고요? 이렇게 되네. 됐습니까? 다음 9번 항등함수인 것을 골라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야. 그럼 항등함수인 것은 y꼴 x를 찾아야 되는데 없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 제로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걸 찾아줘야 항등함수겠지? 정답은 4번의 세제곱입니다. 오케이? 자, 10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안 풀게요. 이건 경우의 수에서 다시 풀 거야. 됐니?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정리가 됐고 영상 끊고 합성함수와 역함수 지나가고 우리 오늘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가우스 그래프 그리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까지 싹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오케이? 또 갑시다.